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초보자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템의 판매 전략을 좀 크게 좀 빅픽처를 좀 그리면서 그 전략을 좀 길게 설명하는 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영상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보통 거보다 좀 길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스킵하면서 보지 마시고 뒤에 가서 제가 뭐 어떤 제품이야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아마존을 통해서 한 지난 5년에서 6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팔고자 하는 제품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뭐 미국에 안 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이 지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는 이 제품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게 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존의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만 봐보세요. 1995년에 아마존닷컴이 처음에 뭘 팔았어요? 책을 팔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그다음부터 무슨 북 리세일도 하고 처음에는 책만 팔았어요. 그리고 전자책도 그때도 팔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포대학을 통해서 전자책 파는 거 제가 강조드렸죠. 처음부터 1999년 5년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 2000년도에 버블 막 터지고 하기 전에 그때 뭐 장난감도 팔고 뭐 홈키친 프로덕트 팔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가서 보시면요. 자, 2000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조금씩 그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여기 보세요. 책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고 장난감, 무슨 오피스 제품, 퍼니처, 헬스케어, 뷰티 관련된 제품들이 막 팔리고 있었어요. 저는 참고로 이제 2005년 이때는 아직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뭐가 팔렸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제품들을 이제 팔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07년 정도 돼서 나면은 이제 뭐 제가 동포대학을 또 설명을 드렸던 킨들, 이리더 이런 거를 그때 발매를 해서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더 그 가세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9년 이쯤에 가서 보면은 온라인 슈스토어 이걸 사죠. 제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다른 얘기인데 이제부터 비즈니스가 좀 힘이 좀 되니까 이때부터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2017년에서 홀푸드 사는 그때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막 비즈니스를 엄청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맘때쯤 얘기해요. 자, 2000 이때로 이제 막 넘어가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때는 어느 때냐면은 2015년에서 16년 지금부터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전쯤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아마존으로 돈 조금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팔았을 거예요. 이게 뭐였었냐면요. 서플리멘트. 이게 서플리멘트가 뭐냐?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비타민,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이런 막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지하게 팔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존에서 이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책만 팔고 전자책 팔다가 나중에 가서는 막 물건들을 팔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아마존이라고 제프 비조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웹사이트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군이.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뭘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뭔가를 물건을 찾았었을 때 결과 검색 내용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조금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검색을 했었을 때 그 제품군에 관련된 내용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겠죠. 그 말은 즉슨 이미 책은 많이 있어요. 뭐 그죠? 이미 처음부터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팔았었을 때 잘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서플리멘트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비싸게 사더라도 사람들이 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존이 뭘 했었냐? 이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무슨 제품 파는 사람들을 엄청 이거를 밀어줬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뭘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프라이빗 레이블 뭐 얘기하잖아요. 프라이빗 레이블로 아마존 통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서플리멘트 안 팔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뭐 했었냐? 중국 가가지고 비타민 구해가지고 있는 거 레벨 껍데기 붙여가지고 파워 바이타민 써가지고 비타민 붙여가지고 올려놓고 팔고 다 됐었어요. 그러면은 아마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캐테고리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서플리멘트가 막 늘어나니까 그때 무슨 뭐 비건 관련된 거 늘어나고 무슨 무슨 팰리오 다이어트 관련된 거 늘어나고 막 책도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걸 팔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라이빗 레이블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요거 들어가시면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때쯤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못 했었는데 대부분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퍼블릭하게 요거를 샀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가 2017년, 18년도에 요런 브랜드를 만든 거를 아마존에서 그냥 브랜드를 사버렸어요. 저희처럼 작은 막 한 두세 명이서 하는 그런 기업인데 막 몇 밀리언씩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한 세븐 피겨 주고 사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 사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거 다 죽여버리고, 그죠? 약간 이런 거예요. 큰 백화점 이마트 뭐 이런 데 간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이 제품은 정말 잘 팔려요. 다른 사람 제품을 갖다 놨는데. 그러면 큰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거 관련된 제품 만들고서 나머지를 죽이겠죠. 자기 쪽으로 프로핏이 와야 되니까. 아마존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다가 보니까 서플리멘트를 있는 회사를 그냥 사서 자기가 가지던가. 여기서도 나왔었죠. 여기서도 위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뭐 샀어요? 신발 회사 제포스를 산 거예요. 그죠? 신발 잘 팔리고 온라인에서 잘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산 거예요. 홀푸드 같은 경우도 왜 사요? 이런 쓸데없는 거 오르게닉한 거 있으니까 그 회사를 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마존 돈 많잖아요. 오늘 참고로 아마존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보면은 자, 아마존 스탁만 보세요. 이거 이때 2019년부터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참고로 지금 1년이면은 요만큼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마존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뭐 있는데, 자, 2015년에는 이랬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스킵 안 했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러면 그럼 무슨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존재하는지를, 이게 왜 가능한지를 또 아마존에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잘 봐요. 아마존 플라이휠 모델이 뭔지를 볼게요. 아마존이 원하는 게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만 봐볼게요. 이 그림에서만 봐보면은 아마존이 원하는 게 이게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이 셀렉션을 늘려놔요. 그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그러니까 그 제품군의 가짓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제품들을 사람들이 아마존이 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웹사이트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서플리멘트는 없다? 그러면 그쪽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줘야 되니까. 그죠? 뭐 한국에 있는 무슨 쿠팡, 라쿠텐 거기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류 무조건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걸 먼저 늘린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람들의 여기 웹사이트에 와서 클릭하면서 뭘 할 수 있는지 경험도가 늘어날 거예요. 뭘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빼야 되는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도 좋아지고, 그죠? 그러면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웹사이트로 다시 오게 되고, 그러면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서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뭐가 돼요? 이게 가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주는 거예요.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도 이거죠. 2015년에는 그래서 아마존이 그런 거를 원하니까 아마존을 돈 벌게끔 하면은 저희도 돈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뭘로 벌게 줬냐? 그중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서플리멘트. 자, 그럼 여러분께서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브라이언 씨 이거 얘기하면서 초보자전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조금 늦은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서플리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제품도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서플리멘트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페럴이에요. 어페럴. 옷이에요. 옷.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그런데 이게 왜 더 맞는 얘기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가서 보면은,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자, 봐요. 이커머스 있는 제품이 이만큼 팔리고 있는데 온라인 어페럴을 팔고 있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24 빌리언, 이거 2018년이에요, 참고로. 24 빌리언인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제품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 잘 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알면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리서치가 됐다는 얘기. 근데 저처럼 시장에 있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어페럴 제품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 인더스트리에서 핫했었냐면요. 이거예요. 티셔츠. 티셔츠 중에서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민티가 아니라 그 여기다가 무슨 그래픽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핫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가가지고 자 그래픽 티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냥 티 말고 로고 붙은 거 말고 그냥 재미나게 생긴 티셔츠들 뭐 해피 붙어 있고 뭐 USA 붙어 있고 이런 티셔츠들을 얘네가 엄청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에서 제일 팔고 있었던 제품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기서 지금 보고 계신 그런 제품들이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려면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제품을 누가 많이 찍어놓고 많이 찍어놓고 팔려고 하는 그런 제품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TOD, T-shirts on demand. 그러니까 주문을 받으면은 주문을 받은 즉시 만들어서 파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하시고 판매되는 양을 보면은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숫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50% 넘었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어른 세대는 다 무슨 가게 가서 찾아야 되는 거 보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다 이제 카드로 안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사는 어페럴 숫자가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티셔츠인데 그러면은 그 티셔츠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판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티셔츠 온디맨드로 해서 뭐 하는 사이트를 아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긴 하겠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본격적으로 티셔츠 온디맨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사이트를 하는 아마존에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MBA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아마존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마존 FBA 이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Fulfillment by Amazon.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제품을 보내놓고 그 창고에서 네가 오면은 보내줘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아마존 MB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Merch by Amazon. 여기 위에 써 있죠? Merch by Amaz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음식점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점을 막 열심히 먹고 나오기 전에 입증이 너무 좋아서 관광 갔었던 관광 제품들을 사려고 해요. 그거를 뭐 merch라고 해요. merchandise 줄여서 merch 여기 M-E-R-C-H merch라고 해요. 근데 그 merchandise를 여기서 찍어서 파는 거예요. 아마존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 티셔츠 온 디맨드로 파는 회사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서 아마존도 이 머천다이즈 온디맨 이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서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브라이언 씨가 저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동포대학을 잘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티셔츠 팔아야 되니까 아마존에다가 머천다이즈로 팔면은 돈 법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마존을 만약에 FBA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요?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우리 제품 파는데 그 중에 파는 채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아마존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은 아마존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마존한테 빌 붙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거를 가지고 있대 아마존을 이제 우리가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하는 그런 요소로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마존만 그렇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쿠팡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거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준비할 거예요. 자금력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더 미래가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제가 2020년 4월
18일인가 19일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재밌는 현상이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거 나중에 켜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이 코로나 기간에 100,000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 고용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마존이 무슨 페덱스 뭐 아무튼 로컬 그 로지스틱 그니까 그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송 회사들을 딴 업체를 통해서 썼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조그만 지역부터 LA인가부터 조그만 지역부터 이제 여기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링크를 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마 여기도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여기 있었나? 뭐 아무튼 이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로지스틱을 배송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뭐냐? 플라이휠을 생각을 하시면은 아까 있었던 아마존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원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해든지 내가 팔 수 있는 이 가지수를 늘려야 돼요. 셀렉션 숫자를 늘려야만 돼요. 그래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커스트 스트럭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로지스틱도 자기네가 발견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제 다른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 그 커미션 숫자는 줄이고 있어요. 하지만 가짓수는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마존한테 돈 벌게끔 돈 버는데 도움 주는 걸 해주면은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아마존이. 그러면은 그것도 하면서 내 거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티셔츠를 팔면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무슨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거를 판매를 좀 하면 되겠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전략도 좀 얘기를 드리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하기로 잘 비즈니스를 모르고 그냥 요 아이템만 딱 먹어서 오케이 그 뭔가 그 아마존 MBA가 있네,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요것만 하면은 돈이 벌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마존 FBA만 있으니까 아니면은 무슨 클릭뱅크 제휴 마케팅 있으니까 그 한 제품만 팔아야지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프로덕트를 팔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핏 마진이 많아봐야 20%도 안 돼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마존 FBA로 나 1억 벌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가진 돈은 아마 2천만 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즉슨 뭐냐? 내가 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몇백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제품 하나만 팔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 요거를 팔기 위해서 나만의 티셔츠 온 디맨드 웹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한 20개가 된다고 쳐요. 그 중에서 하나에서 2개 정도를 Merchant by Amazon으로 파는 거예요. 디자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요것만 또 만들어 놨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께서도 쇼핑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쇼핑몰만 있다고 돼요? 안 돼요. 티셔츠 쇼핑몰만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광고를 돌릴까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정보 사이트, 인포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아이디어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뭘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가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인포 사이트에다가 트래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넣고 구글로 트래픽 넣고 그래서 이 인포 사이트를 보고 제품을 보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큰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티셔츠가 있어요. 이제 내가 판매자로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쁜 티셔츠 만들어 놓으면 내가 봐도 이쁜데 사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티셔츠 하나 사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제 경험상 한국에서 티셔츠 사는 사람들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막 이상한 거 티셔츠 많이 입어요. 특히 대학생들 보면은 자기 그 무슨
그 seniority 뭐 fraternity라고 하죠. 걔네들이 막 나 여기 뭐 이상한 거 붙여놓고 나는 엄청난 공대생입니다. 뭐 이런 거 반티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고 아니면은 반티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뭐 나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텍사스에서 왔어요. 이런 거 티셔츠에다가 붙여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뭐 한국은 그런 사람들은 좀 적지 않을까 뭐 이게 싶은데 뭐 아무튼 미국에서는 팔려요. 팔리니까 지금 얘네들도 아마존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봐볼게요. 티셔츠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그려준 티셔츠가 뭐 한 20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가 들어간 티셔츠를 팔고 또 여기서 아마존에서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산 사람들은 이 다른 종류의 제품들이 있나 보다 이리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뭐 우리가 쿠팡 뭐 아마존 이것만 생각해 보지 말고 큰 비즈니스 생각을 해봐요. 코스코에 갔어요. 코스코에 왜 갔냐면은 나는 핫도그가 먹고 싶어서 냉동 핫도그를 사러 갔어요. 냉동과 핫도그 하나를 샀다가 냉동 핫도그 하나만 들고 나오나요? 아니죠. 가서 오면서 이것저것 다른 거 짚고 나올 거잖아요. 지금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쿠팡도 하고 있는 게 그거고 한번 사다가 보면은 다음에 생각나서 또 딴 거 사고 우리 티셔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고양이 셔츠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고양이 셔츠에 무슨 다른 게 들어간 딴 티셔츠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냥 내 티셔츠의 그래픽이 그냥 이뻐서 팔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무슨 런웨이 같은 데 나가가지고 패션쇼 같은 데 나가고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이 입게끔 해서 사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한 토픽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난 거북이가 좋아요. 거북이는 어떻게 키우는 겁니다. 반려동물로 거북이 키울 때 도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북이 티셔츠를 파는 거예요. 이게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팔려요. 재밌게 팔려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티셔츠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첫 번째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미적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좀 좋은 강점이 좀 있어요. 미국이랑 차이가. 그죠? 뭐 약간 문화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미적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무슨 뭐 뭔가를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게 뭐 K-뷰티 화장품 아니면은 뭐 연예인 관련된 거 드라마 이거 다 제 생각에는 미적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고 커피숍도 이 가게 같은 데서 가서 보면은 한국은 정말 근사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 높으니까 디자인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브라이언 씨, 저는 디자인 포토샵 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그것도 외주 주면 되죠.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저렴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인포 웹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토픽, 고양이에 대해서 있으면 그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키친용품, 주방용품을 판다고 쳐요. 그냥 냄비 하나 가져다 놓고 냄비 사세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죠. 근데 이 냄비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냄비를 소개시켜주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PPL처럼 이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양이에 관련된 제품 팔려면 이 고양이에 관련된 정보, 히스토리, 무슨 그림들 아니면 핀트레스트에 있는 재밌는 그림들 요거를 상상력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를 광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디자인만 잘 보고 이 컨텐츠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충분히 되는 전략입니다. 저 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는 이걸 팔리가 이게 한두 개를 팔리기 시작하면은 브랜드예요. 브란 씨, 저 이거 웹사이트 만들어 놨었는데 웹사이트 만들고 광고 돌렸었었는데 쇼핑몰 안 팔리던데요. 그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것까지만 만들어 놓고 광고만 넣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포 웹사이트가 있고 지금 아마존처럼 내 제품을 푸시해 줄 수 있는 이거는 광고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존 MBA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마존 MBA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제품 중에서 하나를 푸시해 줄 수 있는 광고 툴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품 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 변치가 않아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티셔츠 온디맨드로 팔 수가 있어요. 거의 시작하는데 웹사이트만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공짜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공짜예요. 팔리면은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 처음에 들어가는 재고도 없어도 되지. 디자인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인포 웹사이트 이거 만드는 것도 월드프레스 이미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7, 80불 정도면은 충분히 만듭니다. 나머지는 다 기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광고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건데 페이스북 광고도 뭐 저렴하게 하던지 아니면은 이거 하더라도 무슨 하루에 한 1불에서 5불 정도씩만 쓰면 되는 거고 얘도 MBA 하면은 더 저렴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 통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브라이언 씨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화면을 좀 낮추고 자 아까 아마존으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탑픽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픽을 그냥 그래픽 T 해가지고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이 한번 티셔츠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나는 안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는 명품만 좋아해. 그러면 뭐 구찌 뭐 들어가고 이런 것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란 머스크라고 그 테슬라, 스파이스X 뭐 정말 지금 좋아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봐요. 그러면은 일란 머스크라고만 쳐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소개시켰었던 이 책도 나오죠. 대부분 책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란 머스크 아마존에서 아까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었죠? 책 팔면서 시작했던 회사예요. 책 팔면서 시작했었던 회사예요. 여기 가서 보면은 처음에 1995년도부터 이 사람들은 책 팔고 있었어요. 전자책도 팔고 있었고. 그러니까 동포대학 가서 전자책 파는 거 꼭 봐야 돼요. 이때부터 전자책 팔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듣기 전에. 자, 그런데 아마존에서 일란 머스크 치면 이것만 나오길 바라겠어요? 자, T라고 쳐볼게요. 짠, 봐봐요. 일란 머스크가 들어간 것 같은 일란 머스크 무슨 테슬라, 일란 이게 들어가고 이거 자기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일란 머스크가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란 머스크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뭐 올려놓은 거예요. 봐요. 이런 제품들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이걸 안 사려면 이거 사람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요. 지금 여기에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티셔츠,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탑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티셔츠 팔고 있는 거 봤죠? 그 다음에 티셔츠 온디맨드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구글에 가서 일란 머스크 코츠, 일란 머스크 무슨 컴퍼니 치면은 일란 머스크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일란 머스크가 AI를 뭘 하고 있고 뭐 지금 일란 머스크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거 아티클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정보예요. 여기서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여기 보여준 거예요. 정보 사이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티셔츠를 팔아요? 여기 위에 가서 봐봐요. Get Apparel 돼 있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짠. 그 웹사이트에서 일란 머스크 관련된 티셔츠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봐요. 일란 머스크가 이게 카피라이트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란 머스크 티셔츠를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서치를 해가지고 일로 와서 일로 온 거죠. 참고로 구매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사고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많은 디자인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리고 그 다 전게 뭐예요?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란 머스크에 관련된 코테이션, 일란 머스크가 할 수 있는 내용들 봐요. 10개밖에 없어요. 컨텐츠가. 많지도 않아요. 10개 정도 해놓고 지금 일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란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본 거예요. 물론 항상 비즈니스가 스테디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SEM 러시 가서 보면은 한참 붐이 이럴 때가 있죠. 뭐 그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1년에 아니 팔리면은 그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은 돈 안 내요. 그죠? 그리고 정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불, 8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티셔츠 한 두세 개 정도 팔면은 두세 개는 아니겠구나. 한 5개 정도 팔면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거 팔려요.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존 MB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안 들어요. 무슨 팔려야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FBA처럼 처음에 왕창 사가지고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넣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충 파는지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스킵하지 않고 뒤에 가서 브라이언 뭐 얘기하는지 혹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시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안 되는 부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했었는지를 설명드리는데 이거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티셔츠는 약간 초보자들이 하기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입고 있고 나도 입을 거고 앞으로 티셔츠 안 입을겠어요? 뭐 물론 무늬 없는 건 입었지만 지금부터 시간 지난다고 해서 제가 뭐 티셔츠 안 입고 살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나가서 놀 때, 잘 때 티셔츠 입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티셔츠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내가 입을 거 나도 내가 있는 거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팔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티셔츠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의식주, 그죠? water, shelter, 그리고 clothing 이거는 안 없어져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2015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티셔츠 이건 뭐 엄청난 얘기인 것 같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파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 비즈니스 안 해봤다. 우리가 돈 버는 방법 딱 3가지밖에 없는데 그냥 일로 시간을 대비해서 직장에서 버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 뭐 집을 샀던지 아니면은 무슨 뭐 주식을 샀던지 그래서 되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 버는 거 아니면은 이 무슨 뭐 사가지고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에 사는 거는 돈이 벌려지면은 거기다 100%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직장으로 만약에 돈을 버셨으면은 원천징수라고 하죠. 여러분께서 돈을 받아보기 전에 벌써 정부에서 가져가요. 엄청난 파트너를 끼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패시브 캐시 플로우를 돈을 버는 거는 세금을 내가 결정을 하고 지불과 함께 디덕션을 하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 그러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30% 40%는 바로 정부로 가잖아요. 내가 받기도 전에.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티셔츠를 팔거나 비즈니스로 캐시플로우를 돈을 버는 거는 일단 내가 먼저 받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디덕션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 비즈니스 무슨 아이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참고로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은 라이크 아니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웹사이트 동포 유니버시티 가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궁금하시면 가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온라인 사업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혹시 모르는 사항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제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인터넷 사업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